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윗골을 달면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상승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목표가가 이제 4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렇게 말씀드렸냐? 자,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자, 우선은 이제 4만 원선을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더 상승할 수 있다면 목표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4만 원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목표가도 우리는 한번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얘네들이 어차피 이런 기준봉을 만들고 이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 그러다가 기준봉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놓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 위에서 좀 놀아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계단식 상승 잘 해주고 있고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된다. 뭡니까? 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그 주체들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이런 여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얘네들 이런 흐름을 가져왔던 애들이 누군지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시면은 뭐 기관은 이제 매수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변경됐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했지만 이때 매수하는 움직임이 매도하는 움직임보다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외인과 기관 둘 다 확인을 했긴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9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외인 쪽에서 움직임을 잘 가져가 주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보다는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다. 그래서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보면은 매도가 매수보다는 적다. 즉 매수가 좀 더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매수 상위에서는 JP모건 그리고 신한투자, 모건스탠리 그리고 다이와 이런 쪽에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개인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이 쭉 나타나는데 특히나 키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인 쪽에서 거의 다 잡아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짧은 기간으로 살펴보면은 한 5거래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수가 굉장히 월등히 많아지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때 보면은 매수하는 움직임이 매도하는 움직임보다 월등히 더 많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자,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이 밑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승하는 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뭐 중간에 비중 조절하면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도 주긴 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때 들어올 때 물량들을 보시면은 50만 주 이렇게 확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잘 나타나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 전혀 없죠.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신한투자도 마찬가지 얘네들 밑에서부터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밑에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자, 위로 갈수록 여기서 기준봉을 세워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오히려 얘네들은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이봉에서 보여줬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갖고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자, 매도의 움직임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외인들은 계속해서 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를 더 보자. 자, 모건스탠리 마찬가지다. 얘네들도 자, 상승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주는 움직임 그리고 살짝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 봉에서 갑자기 확 또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얘네들 외인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베팅해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는 반대로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들은 어떠냐? 자, 키움의 물량을 개인의 물량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 상승하니까 오히려 쭉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다시 들어오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제 개인들도 이제 언제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따라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NH투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이쪽에서 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움직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쭉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었다. KB도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에서 살짝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는 움직임, 여기서도 밑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 는 뭐 KB랑 NH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적 움직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외인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기관과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언제 이렇게 주저앉을지 모르겠으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따라붙는 거, 오히려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와중에도 기관과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다. 오히려 외인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위까지는 살짝 조정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외인들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이런 움직임을 포착해서 우리는 매수를 좀 해줄 수가 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거 누굽니까? 이 외인이죠. 이 외인들이 이제는 움직임 속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특히 JP모건 그리고 신한쪽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일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얘네들은 움직임을 좀 따라다니는 것보다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느 구간이냐? 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이제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 클로버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구간, 뭐 기간을 이렇게 횡보했던 기간이 있다면은 이 횡보했던 기간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보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얘네들이 기대 예상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25,000원 구간에서 이제 21만 8천원까지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유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원 구간에서 10만 1,900원, 10만원 구간이라 합시다. 이제 3배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자,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 이제 2만원 구간에서 이제 62,900원,
63,000원 이런 구간까지 상승하면서 이것도 3배가 좀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클로버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대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냐는 건데, 이 3배에서 10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네, 10배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3배에서 5배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또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지금 반등을 했던 그런 구간을 한번 기준으로 잡고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만 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3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얼마입니까? 자, 6만 원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만 원 구간에서 한번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6만 원 구간으로 한번 갱신해 가지고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이 근처 갔을 때 뭐 상승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더 상승할 수 있다면은 목표가 또 갱신해 나가면 되시고, 반대로 조정이 또 나올 거다 그럴 거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 챙겨 나가면 된다. 그 다음 매수 타점 또 잡아서 또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6만 원으로 갱신을 해보자. 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자,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변수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주식하다 보면은 변수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 변수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계좌가 굉장히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 지켜 나가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 나타나는 종목들로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